안녕하세요. 세법학을 가르치는 신용철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 하나가 바로 동차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동차 합격이 가능한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저하고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동차 합격에 대해서 이제 말할 자격이 있느냐? 그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는 동차 합격을 했는데, 동차 2018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2018년도에 합격을 했고, 2018년도 합격했고, 공부는 2017년도 1월 2일부터를 했죠. 2017년도 1월 2일부터 2018년도 8월 달까지니까 약 1년 6개월, 1년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했고요. 그야말로 뭐 생동차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 다른 생동차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우리가 회계세법이죠. 회계세법. 회계세법은 제가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 없어요. 세무사 시작하기 전에 회계세법을 한 번도 공부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1차에서 나오는 바로 재정학이죠. 재정학하고 그 다음에 행소법. 행소법은 제가 공부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재정학 같은 경우, 재정학이나 행소법은 우리가 그 행정고시 있죠. 행정고시를 제가 준비를 좀 했었는데, 행정고시에서 재정학하고 행소법이 그 시험 범위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했어가지고, 재정학이나 행소법은 이미 제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였고, 나가서 저는 이제 경제학과로 나왔기 때문에 또 경제학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이 재정학 공부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어려움이 없었고 실제로 이제 2017년도에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 이미 재정학 관련해 가지고는 재정학과 행소법은 공부를 조금 안 했다 하더라도 한 60점대 혹은 70점대는 나오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뭐 생동차냐 뭐 그건 생동차가 아니지 않느냐, 이미 뭐 베이스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는 하지만 회계세법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다. 이게 이제 제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하에서 2017년도에 이제 1월 2일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 상황이었고 어떤 시험이건 이게 뭐 암묵적인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커버리지라고 그러죠. 커버리지. 그런 커버리지를 우리가 다 한 바퀴 소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가 이제 분량 이야기예요. 분량. 바로 분량. 분량에서는 어떤 시험이건에 6개월 내지 길어야 8개월이에요. 8개월 내에는 한 바퀴는 다 돌린다. 즉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한 번 정도 공부를 했다라는 것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8개월 사이면은 한 바퀴는 다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행정고시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게 느꼈던 바였어요. 충분히 이제 물론 이제 공부 시간은 저는 전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부 시간을 확보를 조금 많이 했기도 했었고 열심히 하기도 했었지만 한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는 어떤 시험이건 1회독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이후의 문제예요, 사실. 뭐 한 번 정도 해독을 했다고 해가지고 시험을 잘 볼 시험이었으면은 걱정도 안 하지만 우리는 한 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결국 그걸 바탕으로 2차 시험장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분량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6개월 내지 8개월 내에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1년 6개월이잖아. 1년 6개월 중에서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평균치로 7개월이라 봅시다. 7개월. 7개월 정도 일순환을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 빼면은 약 1개월 정도 1년 정도 남잖아요. 1년.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1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우리는 뭘 하면 돼?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분량을 내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어떻게 암기를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서 잘 풀어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뭡니까?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동차는 가능한 시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량, 이거 뭐 개념 처음에 1회독 했을 때 내용 정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1년, 요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마감 혹은 뭐 암기를 하는지.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핵심은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마감, 암기. 암기를 어떻게, 정리랑 암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 거화 시켜서 시험장 가서 어떻게 풀어 쓰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동차 합격을 하려면요, 핵심은 바로 뭡니까? 물론 이 분량 안에 있어가지고 공부를 다, 모든 커버리지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정리, 일목요연하게 내가 뭐 자주 해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 자주 해독을 해가지고 암기를 할 수 있는 바로 요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그 동차의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차 합격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계속 까먹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암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나에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바로 뭡니까? 과연 너가 암기를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뭐, 제가 볼 때는 재무회계, 세무회계 가릴 거 없이, 세법학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암기를 잘 했느냐, 예, 우리가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정리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2017년 1월 2일 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때는 회계세법에 대한 정확한 제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좀 고생을 했죠.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했었고, 그 고생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내지 7월 때까지는 6월 내지 7월 때까지는 빨리 회독을 하는데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집중을 빨리 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해독을 했고, 그리고 난 뒤부터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차이점이 조금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제 2017년도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7월달부터 했을까요? 7월달부터 10월달 이렇게 7, 8, 9, 10, 7, 8, 9, 10 이거 4개월 동안 이때 무엇을 했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데 얘가 7월달부터 10월달 사이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세법학 정리를 했었어요. 세법학을 정리를 했다라는 건데 사실 세법학기 때 정리를 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암기 노트를 만들었죠. 암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임팩트를 했었는데 임팩트 굉장히 두껍잖아요. 이것을 이제 내가 그 시험장에 이 책을 가지고 갈 것이냐 했을 때는 혹은 시험 전에 내가 회독을 할 때 이 책으로 회독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 스스로 물어봤을 때 답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걸로 도저히 회독이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7월 달부터 10월 달 이거 한 3, 4개월 동안 제가 했던 게 바로 세법학 정리 노트였습니다. 정리 노트. 바로 암기 노트죠, 암기 노트. 암기 노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때 따로 만드는 방법은 뭐였냐? 그 방법은 바로 타이핑이었어, 타이핑. 그래서 한글 있잖아요. 우리 한글 여기 그 책을 하나 임팩트 책을 하나 놓고 난 그 밑에서 열심히 뭡니까 타이핑을 쳐가면서 암기해야 될 거.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암기해야 될 부분과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구분하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그대로 뭡니까 타이핑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만들었던 게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걸렸고 그것을 바탕으로 저는 추후에 이제 이 타이핑으로 된 이 암기 노트를 바탕으로 계속 반복을 했었거든요. 반복. 흔히들 우리가 회독이라고 하죠. 회독수를 계속 늘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암기 노트가요. 말 그대로 임팩트라는 그 두꺼운 책을 약 100페이지, 100장 정도인가? 그 정도로 압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내용적 측면에서는 당연히 부실하겠죠. 부실해요. 내용적 측면에서 부실하지만 우리 시험은요, 100점 받는 시험이 절대 아니거든. 100점 받는 시험이 아니고 60점 이상만 맞을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 되고 그 60점 이상 맞는 방법 중 하나가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타이핑 자료를 가지고 내 자료가 맞다라는 믿음 하에 계속 그 자료를 회독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회독을 하고 회독만 하진 않았겠죠. 회독하면서 이제 기본서 내용이라든지 계속 기본서 내용도 틈틈이 읽고 나아가서 GS 모의고사도 틈틈이 보고 했겠죠. 그래서 기본서나 GS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타이핑했던 자료에 기본서에 있던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GS에서 출제됐던 중요한 판례라든지 내용이 누락됐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2기라고 하는 것을 옮겨서 쓴다 이 말이거든. 옮겨서 써서 제 자료에 다시 타이핑을 칠 수는 없으니 타이핑을 치지 말고 그냥 거기에다가 펜으로 이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좀 보완을 했죠. 보충 보완. 이게 어떤 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권화 작업하는 거죠. 단권화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법학 정리를 제가 타이핑 작업도 치고 나가서 단권화까지 하면서 보다 계속 수정 보완 해가면서 이렇게 대비를 했던 것이 좀 중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동차 합격이 가능하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시간적이라든지 시간적 자원 물론 전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업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간도 충분하고 사실상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시간도 충분하고 나아가서 우리 시험이 엄청
고난이도의 그런 뭐랄까 그런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도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핵심은 뭐다? 바로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핵심이겠죠.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알차게 아낌없이 써야 되고, 그때 뭐 분량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요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개념 정리를 빠르게 하고, 그 뒤에는 뭐내 나름대로의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학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 회계예요, 회계. 회계도 저는 회계는 타이핑까지 치진 않았어요. 타이핑까지 치진 않았지만 뭐 오답노트? 오답노트라고 해야 되나? 오답노트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오답노트 혹은 오답노트 또 다른 걸로는 또 이것도 암기노트야. 오답노트가 결국 암기노트겠지. 왜냐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문제 풀면서 캐치를 했고, 문제 풀면서 캐치한 부분을 따로 써놓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노트, 다른 말로 또 암기노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분량은요, 이런 기본 세법학에서 암기해야 하는 양보다는 월등히 적었죠. 왜냐면 이건 다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 그 산식이 세법학만큼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양을 오답노트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오답노트를 따로 만들었다, 암기노트를 따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치기 한 몇 달 전, 한 3, 4개월 전부터는 요 정리노트, 세법학 암기노트와 회계학 암기노트, 이 암기노트만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고요. 그리고요, 동차 합격은 물론 이제 운도 좀 받쳐줘야 돼요. 운이 좀 있어줘야지만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출제가 되면은 이제 합격을 하는 거고, 그러지 못하면 합격을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동차를 이제 목표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만은 공부를 해야지만 1년 6개월 안에 승부를 보겠다 하고, 그 1년 6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이라든지 시간, 자원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지만 설령 내가 만약 동차 합격을 못했다 그러면 유예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물론 유예까지 가면 안 된다는 마인드로 동차 합격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가 동차 합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